자, 복숭아 나무 곁으로. 자, 요거 우리가 봅니다. 자, 요걸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자, 우리는, 자, 늘 평소에 했었던, 자, 그걸 좀 끌고 가보도록 합시다. 자, 이것은 성찰시예요. 그러니까 이 성찰 중에서도 어떤 성찰이냐면, 인생적 성찰이야. 그러면 인생적 성찰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자, 사물의 속성이나 자연의 섭리. 자, 얘를 뭘로 치환하니? 인생으로 치환합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깨달음을 전달하지. 그러니까 당연히 이 깨달음은 교훈성으로 갈 거야. 이때 우리는 두 가지를 아셔야 되는데, 이런 자연에서 인생으로 확장 혹은 확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깨달음을, 자, 선지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인식의 전환이라는 표현을 써요. 인식의 변화. 그래, 여기 좀 정확할 수 있겠다. 인식의 변화, 인식의 전환. 자, 이걸 바탕으로 끌고 가셔야 돼요. 복숭아 나무의 속성을 통해서, 자, 그 다음에 인생에 대한, 자,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 복숭아는 여러 가지 의인법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사용이 되어 있지. 자, 우리가 했던 겁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자, 들어가 보자. 복숭아 나무 곁으로 희덕이 누나. 이 작품은 화자가, 자, 밑줄. 복숭아 나무의 참모습을 발견하는 과정. 자, 그리고 또 밑줄. 타인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소통하는 것, 밑줄. 관해 말하고자 하는 시다. 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 변화와 깨달음을 파악하고, 자, 문학의 인식적 기능에 주목해보자. 자, 그러면 여기 전체의 흐름은 어떤 방식이냐면, 자, 먼저 오해 편견부터 시작합니다. 이건 이제 오해와 그 다음에 편견 혹은 이제 선입견. 자,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얘는 재인식하고 깨달아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자, 이해하고 공감하고 교감하는 방향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교장 아니고 교감입니다. 그래서 요 흐름을 머릿속에 잡고, 자, 한번 가보자. 너무도, 아직 적고 있니?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진, 여러 겹 세모 잡습니다. 그래서 밑에, 거기에 밑줄 치세요. 대상의 복잡한 내면, 거기에 밑줄 치고. 그래서 여기는 오해 편견, 자, 선입견, 자, 첫 번째 이유가 너무 여러 겹의 마음을 가졌다. 자, 이 녀석이 바로 오해와 편견 1번입니다. 오해와 편견 1번. 그래서 거기 보니까 복숭아 나무가 여러 겹의 마음을 가졌대.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슨 법? 의인법. 그렇지? 요거까지 접어줍니다. 학교에 따라서는 이것을 화류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화류가 훨씬 더 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의인법이 화류법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넓게 화류라고 하시는 분도 계셔. 그 복숭아 나무 곁으로 나는 왠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나 동그라미 잡으시고요. 자, 뭐라고 할까? 명시적 화자. 혹은 드러난 화자. 이렇게 두 가지. 그리고 마지막 끝에 보니까 뭐라고 있습니까? 뭐뭐 안 왔습니다.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 무슨 차라고 하냐면, 이런 것들을 우리는 경어체라고 한다. 높임말이야. 경어체. 흰 꽃과 분홍 꽃을 나란히 피우고 서 있는 그 나무는 흰 꽃, 분홍 꽃 다 부입해요.
자, 이것은 거기 보시니까 뭐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지만, 자, 이런 것은 우리가 겉모습이라고 이야기하지, 그지? 겉모습. 자, 보자. 겉모습. 혹은 다른 말로, 자, 피상적 모습 이런 표현도 써. 피상적 모습. 나란히 피우고 있는 그 나무는, 저기 위에도 두 번째 줄에 그 복숭아 나무, 여기 또 그 나무는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래서 여기서는 가끔 여기는 이제 시의 처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 많이 물어요. 자, 이 그는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지시어, 이거 지시어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어죠. 이것을 반복합니다. 특히 그라는 걸 통해서 대상을 어떻게 만드냐면 집중하게 만들어. 그러면 문학에서의 집중으로 만드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초점화라는 표현을 씁니다. 초점화, 여기까지. 그 나무는 아마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거라고.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 요거 세모 잡습니다. 자,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 자,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5의 선입견 2번. 자, 가졌을 거라고. 자, 멀리로만 시어 반복이죠. 지나쳤을 뿐입니다. 흰 꽃과 분홍 꽃, 아까 피상적 모습이라 그랬죠. 수천의 빛깔이 있다라는 것을, 수천의 빛깔 동그라미 치고 별표 가셔야 됩니다. 거기에 이제 본질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진정한 모습이다. 그렇지? 본질이라고 써 있고, 본질, 진정한 모습. 수천의 빛깔이 있다는 것을 나는 그 나무를 그 나무를 보고 멀리서 알았습니다. 이게 깨달음이지. 그래서 깨달음이니까 밑에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와? 인식 변화가 눈에 들어와야 돼. 인식 변화 체크해 줘야 돼. 눈부셔 알았습니다. 피우고 싶은 꽃빛이 너무 많은 그 나무는, 자, 의인법이겠지. 그래서 외로웠을 것이지만, 그치? 사람들이 똑같이 나처럼 분홍꽃 뭐 이런 것만 봤을 테니까, 겉만 봤을 테니까, 편견을 가졌을 테니까. 그래서 외로웠을 것이지만 외로운 줄도 몰랐을 것입니다. 자, 이런 걸 우리는 이제 이해, 연민 이렇게 얘기하지. 이해, 공감, 연민. 그 여러 겹의 마음을 잇는데 참 오래 걸렸습니다. 흩어진 꽃잎들 어디 먼데 닿았을 무렵에 조금은 심심한 얼굴.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새로운 모습, 진정한 모습 이겠지? 심심한 얼굴 동그라미 잡고, 새로운 모습, 진정한 모습. 자, 하고 있는 복숭아 나무 그늘에서, 그래서 복숭아 나무 그늘 요거 네모 한번 탁 치세요. 이해와 화해와 교감이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자, 복숭아 나무 그늘. 자, 이해와 화해와 교감. 자, 이런 것들이 자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없네. 저 앞에 있는 그늘, 저 위에 있는 그늘이 있었잖아. 이 그늘은 선입견과 편견이었지, 그지? 자, 마이너스에서 뭘로 갔어? 그렇죠, 플러스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인식의 전환이라고 하는 거야. 인식의 변화. 가만히 들었습니다. 저녁이 오는 소리를. 그래서 거기에 이해와 어울림의 시간이라고 되어 있지, 그지?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 조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화라고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뭘로 끝났어요? 마지막에 저기 불완전한 문장으로 끝났지? 자, 무슨 법? 도치법. 자, 도치법입니다. 자, 이렇게 잡아주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또 시간의 흐름이 있고요. 저녁이 오는 소리. 자, 이렇게 했으면, 자, 퍼펙트. 자, 어디 볼 거냐면요. 11페이지. 자, 갑니다. 화자의 인식 변화 과정과 깨달음. 화자의 인식 변화 과정. 복숭아 나무에 관한, 자, 오해와 풍견 밑줄. 복숭아 나무에 관한 재인식 깨달음 밑줄. 복숭아 나무에 관한 이해와 공감 밑줄. 자, 깨달음 갑니다. 자, 선입견을 품고 대상을 판단하지 말고 대상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사랑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그치? 자, 이렇게 보면 됩니다. 시어의 함축적 의미. 여기선 대비를 보셔야 돼요. 흰 꽃과 분홍 꽃, 그 다음에 수천의 빛깔이 서로 대비되는 게 보일 거야. 흰 꽃, 분홍 꽃은 자, 겉모습이었습니다. 피상적으로 드러나는 모습. 수천의 빛깔은 진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이라고 있는데, 자, 여기 그늘은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뭐가 있어? 뭐가 눈에 들어와야 돼? 거리감이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자, 그 오른쪽 그 복숭아 나무 그늘 같은 경우에는, 그치, 이해와 소통, 자, 이런 게 교감, 이런 것들이 이어지는, 이루어집니다. 저기 우리가 밑에 보충 플러스 봐봐. 복숭아 나무 곁으로의 시상 전개 방식 볼게요. 제일 마지막 밑에서 세 번째 줄. 복숭아 나무 곁으로는 화자의 인식과 태도가 변화한 것에 따라 시상이 전개하고 있다. 이거 미주차. 화자의 인식과 태도가 변화한다. 자, 됐어요. 자, 넘깁니다. 자, 이 작품을 감상하고 복숭아 나무에 대한 화자의 인식과 태도 변화를 확인해 보자. 이 작품을 대상에 대한 화자의 인식 변화에 따라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자. 자, 대상. 자, 화자가 인식한 내용 볼게요.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여기다 밑줄. 자,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 요거 밑줄. 흰 꽃과 분홍 꽃 사이에 수천의 빛깔이 있다. 밑줄 주세요. 자, 피우고 싶은 꽃빛이 너무 많았을 거고 외로웠을 것이지만 외로운 줄도 몰랐을 것이다. 그래서 밑에 조금은 심심한 얼굴. 요것도 밑줄입니다. 자, 1회 활동을 바탕으로 해서 자, 대상에 대한 화자의 인식 변화가 시작되는 부분 19로 써보자. 그냥 거기 마지막 멀리서 알았습니다. 이거만 보면 되겠죠? 그렇죠? 흰 꽃과 분홍 꽃 사이에 수천의 빛깔이 있다는 것을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잖아. 깨달음은 인식의 변화라 그랬어. 자, 그 다음 1, 2 활동을 바탕으로 해서 복숭아 나무 그늘에서 가만히 들었습니다. 저녁이 오는 소리를. 뭔 뜻이냐? 자, 밑줄. 이제 대상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그와 교감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다음 밑줄 치면 됩니다. 자, 2번. 자, 이 작품에 나타난 화자의 깨달음을 자신의 삶과 연관 지어보자.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흰 꽃과 분홍 꽃. 자, 오른쪽에 피상적으로 바라본 대상의 모습.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 볼게요. 거리감이 느껴지는 모습. 그 다음에 선입견, 편견. 아, 이런 걸 의미하는구나. 수천의 빛깔, 진정한 모습. 그치? 이 정도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겨요. 자, 뒤에 14페이지 있지? 그치? 자, 그거 채웁니다. 시작. 저번에 아, 이거 다 채웠어? 언제 채웠어? 선생님이 수업 보셨어요. 아, 다 네가 그 스스로? 네. 아, 그랬구나. 잘했어. 뭐야, 이거 하면 끝이야, 우리? 뒤에 저기 그거 천변 풍경하고? 그러네. 자, 가자. 성남 플립 끝내자. 자, 성남 플립. 자, 이문구. 자, 보시면 우선 성남 플립 위에다가 자, 적어보자. 지금 불러줄게. 인간 중심적 사고와 태도를 비판한다. 인간 중심적 사고와 태도를 비판. 인간 중심적 사고와 자, 태도 비판. 자, 이 작품은
풀독이 오른 경험을 소재. 밑줄. 풀독이 오른 경험을 소재.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성취할. 밑줄. 자연에 대한 글쓴이의 관점을 파악하고 문학의 윤리적 기능을 자 해보자. 뭐 문학의 윤리적 기능이 뭔데? 삶의 의미를 깨닫는 거지, 그지? 삶의 의미를 깨닫는다. 자, 이건 뭐 크게 관여할 게 없어서 쭉 읽어가면서 정리합니다. 볼게요. 예로부터 하늘은 땅과 어질지 다시 예로부터 하늘과 땅은 배려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어질지 못하다. 배려가 없다. 온갖 자 거기다 인용이라고 있습니다. 자 인용 동그라미. 온갖 생물을 낳고 기르면서도 그 생물 가운데 어느 것을 편들거나 어느 것을 떼치거나 하지 않고 밑줄 자연에 그대로 맡깁니다. 그럼 그 위쪽에 뭐라가 있어? 동등하게 대하며 자연 그대로 맡긴다. 거기다 밑줄. 서양의 한 자연주의 작가 역시 자연은 인간의 운명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는다. 여기다 밑줄. 이것도 인용이죠. 인용.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썼니? 그게 나오죠. 이를테면 가로 묶어. 큰부터 그 단락 끝까지. 큰 잉어가 어린 붕어를 먹고 자, 큰 붕어가 어린 피라미를 먹고 큰 피라미가 어린 송사리를 먹고 큰 송사리가 어린 생이를 먹고 살더라도 말리지 않으며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데 자연은 말리지 않아. 그냥 내비두는 거야. 넓고 넓은 바닷가에 오박살이 집에서 늙은 아비가 고기잡이를 하며 철 모르는 딸과 함께 살다가 배가 뒤집혀 돌아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모른 채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관심을 갖지 않는다. 자, 바로 여기는 이제 사례라고 보시면 돼요. 예시라고 하자. 예시. 그러고 보면 자연스럽다는 말처럼 매몰스럽고 정내미가 떨어지는 말도 드물 것이다. 밑줄 매몰스럽고 정내미가 떨어진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밑줄 인간의 이기주의적 생각 이런 뭐라 그래? 인간 중심적 가치관. 그치? 거기다 밑줄 치시고 자연은 자 자연 동그라미 인간의 힘을 더하지 않은 채 인간의 힘 X 밑줄 칩니다. 우주 사이에 저절로 된 그대로 그냥 있는 것이다. 여기까지 밑줄. 아무 때나 나는 풀도 이름이 없는 풀은 없다고 한다. 밑줄 치세요. 아무 때나 나는 풀도 이름이 없는 풀은 없다고 한다. 그러나 농부는 자 저마다 논밭에 심고 가꾸는 것이 아닌 죄다 잡풀이라고 합니다. 잡풀 세모. 자기에게 필요한 때는 나물도 되고 화초도 되고 약초도 되고 목초도 되고 거름도 되고 하는 풀도 필요가 없을 때 즉 필요 있으면 의미 있는 거고요. 필요 없으면 잡풀이 됩니다. 잡풀로 그치는 것만도 아니다. 논밭에 나서 서로가 살려고 작물과 경쟁할 때는 어김없이 농부의 원수 세모. 자 적으세요. 인간 중심적 사고. 자, 낫에 베이거나 호미에 뽑히거나 농약에 마르거나 하여 덧없이 죽기 마련이다. 밑줄 칩니다. 논밭의 작물은 주인의 발걸음 소리에 자란다라는 말을 통해 자, 또 밑줄 잡풀의 서러움은 무엇에 견주어도 성에 찰리 없다. 잠깐만, 선생님, 요 안약만 찾아볼게. 자, 1분 주세요. 1분 정도만 쉬어봐. 안약만 좀 볼게. 이거 줄까? 네, 괜찮아? 아니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그렇게 말아? 졸음이 갑자기 확 오는 거? 내가 잠을 이제 한 며칠 못 자서 갑자기 졸음이 훅 오는데 그래서 지금 바로 이걸 넣는 거야.
자, 됐다. 됐어. 어우, 좋아. 자, 그럼 거기 보시면, 자, 우리가 거기, 고 가자. 인간의 이기주의적인 생각에 지나지 않는다. 이기주의적 생각, 자, 밑줄 잡고. 자, 자연 동그라미. 인간의 힘 X. 그 다음에 우주 사이에 저절로 그냥 그대로 된 것. 자, 본성 동그라미.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 이렇게 우주 사이에 저절로 그냥 된 것. 자, 이게 밑줄이었죠. 자, 또 밑줄 쳐봐. 아무데나 나는 풀도 이름이 없는 풀은 없다고 한다. 아, 저기까지 내려왔지, 그지? 거기까지 내려왔지. 좋았어. 자, 저기 농부의 원수, 거기서부터 볼게. 자, 농부의 원수 세모 쳤죠? 낫에 베이거나 호미에 뽑히거나 농약에 마르거나 하여 덧없이 죽기 마련이다. 밑줄, 논밭의 작물은 주인의 발걸음 소리에 자란다는 말, 여기다 밑줄 잡고. 그래서 작품의 서러움, 여기까지 아마 했을 것입니다. 작품의 서러움, 자, 이거 딱 봐도 의인법이지, 그지? 의인법. 나는, 자, 여기서부터 이제 경험 시작. 왼쪽에다가 경험이라고 쓰세요. 장마전에 시골집에 가서 고추밥과 집터서리에 뒤덮인, 자, 밑줄, 잡풀을 이틀에 걸쳐서 뽑고 배고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시작합니다. 장마가 지면 고추밭이 풀밭이 되고, 자, 울 안에 빗물도 빠지지 않아서 나간 집이나 다름이 없어질 터이기 때문이었다. 풀을 뽑고 베는 동안에 팔과 다리에 풀독이 올랐다. 자, 풀독이 올랐다 밑줄 쳐봐. 이 풀독 그 바깥으로 빼가지고 적어보세요. 풀이 살려는 의지. 이 사실 풀이 살려는 의지다. 자, 풀이 살려는 의지. 자, 그 다음 뽑히고 베일 때 성인한 풀잎에 팔과 다리가 긁히더니 이윽고 벌겋게 부르트면서 옷이나, 자, 옴이 오른 것처럼 가렵고 따갑고 쓰라려서 안절부절 못하게 되었다. 약국에서는 접촉성 피부염이라면서, 자, 세모, 먹는 약과 바르는 약, 세모 잡습니다. 먹는 약과 바르는 약을 주었지만 열흘이 지나고 보름이 지나도 가라앉지 않았다. 누구는 병원에 주사한 방, 세모 이면 직방으로 나을 텐데 미련을 떤다고 흉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장마가 끝나도록 병원을 찾지 않았다. 한가 자풀일 망정 뽑히고 베일 때 왜 느낌이 없을 수 있겠는가? 느낌이 있다면 왜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 자, 밑줄 칩니다. 자연스럽다는 것은 인간의 뜻 세모, 무관한 것 밑줄. 자, 풀독은, 자, 근 달포 한 달 반 정도 돼서야 자연스럽게 가라앉았다. 그래서 밑에 자연스럽게 원래대로 돌아왔다. 이렇게 마무리. 자, 핵심 정리 갑니다. 자연스럽다. 자, 인간을 포함한 모든 존재는 근원적으로 동등하다. 그치? 자, 그리고 이런 걸 우리는 생태주의라고 해, 사실은. 생태주의. 자, 인간의 의지 X, 노력 X, 인위적 X. 자, 개입되지 않습니다. 자, 글쓴이의 인식 변화, 마찬가지로. 자, 뭐예요? 인간 중심적 관점에서. 그치?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게. 인간 중심적 관점에서 벗어나 모든 존재가 동등하다는 관점. 인간도 자연의 일부라는 관점. 이게 뭐? 생태주의. 그렇지. 제목, 성남 플립. 인간 중심적 사고로, 그렇지, 경고하고 질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 중심주의적 사고를 경고하고 질책하는 거예요. 누가? 플립이. 자, 제목, 성남 플립의 의미입니다. 자, 모름이에요. 인간 중심적 사고. 작품의 주제. 인간의 의지나 노력과는 무관한 것이 자연의 본성이다. 자풀에 대한 농부의 인식은 인간 중심적 사고입니다. 그래서 경험과 깨달음, 즉 성찰,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넘기송. 자, 여기서는 2번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농부, 논밭에 심고 가꾸는 것이 아닌 것은 죄다 자풀이다. 이거 뭐냐면 인간 중심적 사고다. 밑에. 자, 오른쪽 위에. 자, 한가 자풀일망정 뽑히고 베일 때 왜 느낌이 없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얘기한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줄에 인간도. 자, 밑에 자연의 일부. 그 다음 모든 생명은 가치가 있다. 그래서 인정하고 동등하게 인식하는 관점.
생태주의.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게 없어가지고. 혹시 오른쪽에 한민북의 그샘, 요거 들어갔니? 네. 요거 가볍게 한번 보자. 이건 이제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지? 따뜻한 공동체. 자, 너의 집에서, 자, 그 샘으로 가는 길은, 미안합니다. 너희가 아니지. 정신차려, 정서. 집 4개. 그치? 내 집에서 그 샘으로 가는 길은 한 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새벽이면 물 길러 가는 인기척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밑줄, 물이 매우 귀했다. 지오지오 반복입니다. 은율. 서로 짠 일도 아닌데 새벽 제일 맑게 고인 물은 내 집이 돌아가면서 길어 먹었습니다. 훈훈한 인정의 밑줄. 순번이 된 집에서 물 길러 간 후에야 또아래끈 입에 물고 살짝 들어서서는 어머니나 물지개진 다시 자, 또아래끈 입에 물고 살짝 들어서신 어머니나 물지개진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집안에 있으면 자, 그 순번이 자연스럽게 양보되기도 했습니다. 훈훈한 인정 두 번째지. 그러니까 어떤 집안에 막 어떤 특별한 일이 있어. 그러면 양보해 주는 거야. 그치? 먼저 하세요. 이렇게. 자, 넉넉하지 못한 물로 사람들 마음을 넉넉하게 만들던 그 샘과 그 샘가 미나리꽝에서는 미나리꽝 논입니다. 미나리 논. 미나리가 푸르고 앙금 내리는 자, 감자는 잘도 썩어 구린내 훅 풍겼지요. 그래서 거기다 밑줄 치세요.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 사람들의 성숙한 의식. 미나리꽝은 논입니다. 근데 마지막 시 진짜 잘 썼다. 그러니까 잘 읽는 거야, 그지? 미나리가 푸르고, 자, 감자는 잘도 썩어서 구린내가 날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자, 밑에 가로 1. 자, 밑에서 4번째 줄입니다. 오른쪽 끝에. 3번째 줄 오른쪽 끝에. 이 작품은 이웃을 배려하여 훈훈한 정을 나누고 살았던 공동체적 삶의 모습 형상화. 그 다음에 또 밑줄. 이웃 간에 서로를 배려하며 정을 나누는 공동체 생활의 미덕이다. 여기까지 밑줄 치시면 됩니다. 자, 뒤에 20페이지. 자, 채웠니? 네. 좋아. 저 다음엔 아버지 반도는? 그러니까 안 나갔지? 네. 다음 주에 나가면 우리 이거 하자.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저기 어디야? 천변 풍경. 몇 페이지냐면 112페이지야. 자, 요거까지 딱 끝내버리자. 창수 동그라미. 자, 비애와 애원과 원망과 요거 물결 쭉 칩니다. 그러나 온갖 감정이 뒤범벅을한 눈을 들어서 얼마 동안 가게 주인의 얼굴만을 쳐다보았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이 경우에 아무런 보람도 있을 턱 없이 그대로 하는 수 없는 발길을 옮겨 다시 약국 앞에까지 왔던 것이다. 그냥 문 안으로 들어설 용기가 나지 않은 채 담에 시름 없이 몸을 기대에 서려니까 이제까지 목구멍 너머에 눌러두었던 울음이 바로 제때나 만난 듯이 복받쳐 올라왔다. 자, 고생이 되어도 좋다고. 거기 우리 물결 치자. 울음이부터 올랐다까지 물결 쳐. 고생이 되어도 좋다고. 어떠한 일이든지 하겠다고. 그저 서울로만 보내달라고. 어머님이 아버지를 졸랐던 어제까지의 자기가 자꾸 뉘우쳐졌다. 물결. 자꾸 뉘우쳐졌다. 자, 아버지가 볼일 보러 간 곳이 대체 어디쯤인지. 자, 물결 쭉 쳐봐. 찾아갈 수만 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그리로 달려가고 싶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하소하면 아버지는 물론 이러한 경우에도 반드시 내 편일 것이다. 다음 단락. 오늘 언어장에 있어. 오늘 종일 언어장에 있어. 어우. 자, 그러나 이튿날 아침 차 시간이 촉박하여 단 5분이라도 지체할 수가 없다고. 자, 분주하게 약국에를 들은 아버지 동그라미.
밑줄 쭉. 결코 창수가 기다리는 말 있잖아요. 그치? 그러한 말을 할 시간과 기회를 주지 않았다. 단호하다. 아버지는 그저 주인 영감에게 향하여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자식을, 아무것도부터 가로묶어 배우지 못한 자식을 잘 좀 나무라 주시고 지도해 주셔서 어떻게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여기까지 가로 닫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 밑에 간접인용이라고 있어요. 당부한 말, 간접인용, 요거 밑줄 잡고. 그러한 것을 또 당부하였고, 창수에게는 그저 매사를 주인 어른 말씀대로만 꼭 해야 한다고. 집에 있을 때와는 다르니까. 바짝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그리고 또 몸성이 잘 있어야 한다고. 집을 나오기 전에도 몇 번씩 당부하던 그 말을 또 한번 되풀이하였을 뿐으로 서투른 솜씨로 후추를 연질하고 있는 아들의 모양을 물결 잠깐 내달프게 또 일종의 미쁘다라는 것은 좀 이렇게 신뢰가 있다 뭐 이런 뜻이야. 그래서 좀 그냥 근데 예쁘게 해도 괜찮아. 하지만 낱말 뜻은 알아두자. 그렇지? 믿음이 있다 뭐 이런 뜻이에요. 자, 믿음 있게 내려다본 뒤에 그러니까 미쁘다 믿음이 있다 이렇게 은근히 아들에게 그저 쉬지 말고 일 부지런히 해야 된다. 잘 벌어야 한다. 그렇게 또 한번 타이르고서는 다만 대문간까지라도 아들이 따라 나올 것을 허락하진 않았다. 그러한 아버지에게 창수는 겨우 입을 열었어. 자, 아버지 안녕히 가소. 단 한마디 인사말을 그것도 거의 들릴까 말까 하게 중얼거려 보았을 그뿐으로 순간에 떠도는 눈물을 남몰래 소매 끝으로 씻은 그 다음에 얼른 다시 고개를 들어 보았을 때는 이미 아버지의 모양을 이 한약국 구석진 방에 찾을 수 없었다. 창수는 별 까닭 없이 잠깐 그 안을 둘러보고 그리고 이제 혼자 몸이 이곳에서 어떻게 지낼 것인가. 문득 물결 끝없는 외로움과 애탐을 그래서 밑에 형광펜 바르세요. 홀로 서울 생활을 해나가야 하는 것에 대한 막막함. 그는 마음 깊이 느끼지 않으면 안 돼요. 자, 이러고 마무리됩니다. 자, 거기 우리 핵심 정리 보면 아버지의 당부라고 있을 거예요. 그지? 아버지의 당부. 자, 매사를 주인 어른 말씀대로만 꼭 해야 된다. 정신. 자, 그 다음에 몸성이. 자, 그 다음에 일 부지런히. 자, 밑에 일을 빨리 배워서 혼자서도 서울 생활을 잘 해내 나가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부성애. 자, 인물의 성격. 자, 소년 창수. 어리숙하고 순진하다. 영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아버지. 아들의 성공을 바란다. 부성애. 한약국주의. 남의 실수나 잘못에 대해 단호하다. 반찬 가게 주인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돈 얼마나 된다고 그거 참. 자, 밑에 핵심 3. 창수의 경험과 심리변화. 담배 심부름을 갔다가 잔돈을 잘못 받아와서 한약국 주인 영감에게 혼나요. 난감, 부끄러움, 원망, 뉘우침, 막막함. 반찬가게 주인으로부터 핀잔을 들어요. 아무런 보람 없이 약국 앞까지 돌아와요. 아버지가 집에 돌아가고 혼자 서울에 남겨집니다. 좀 무섭긴 하겠다. 자, 넘겨요. 고고하십시다. 거기 카메라의 눈. 꼭이죠, 그죠? 카메라의 눈. 다 읽지 않을 거고요. 2의 가로 2를 보세요. 과거의 도시 풍경이 눈앞에 실감나게 재현되는 듯한 경험. 당시 사람들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다. 혹시 오른쪽에 박목월의 청로로 했니? 네, 좋아. 이 시는 그냥 다른 의미로 참 잘 썼어. 갈게요. 먼 산 시적 허영 청운사 낡은 기와집. 산은 자하산 봄는 녹으면 거의 겨울에서 봄으로 느릅나무 송잎 피어나가는 12구빌 청로로 맑은 눈에. 자, 지금 보시면 원경에서 어디로 오는 거야? 근경으로 오는 거죠.
청노루 맑은 눈에 이 정말 마지막 이시 도는 구름 이렇게 그러니까 그 청노루의 눈에 이렇게 그 구름이 보이는 것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런 것만 보시면 돼요. 한 단어로 시행을 구성했다. 자, 그래서 이건 형식미, 운율미가 있다 정도고요. 자, 1번. 이 작품의 시행 구성의 특징과 효과를 이야기해보자. 밑줄. 짧은 시행의 배열과 한 연이 이행으로 이루어진 단순한 구성. 자, 그리고 밑에 줄. 명사로 문장 종결. 도는 구름. 자, 그 다음 밑에 줄. 3년의 이행에서는 자, 길이가 늘어나면서 호흡이 극박화되어 동적인 의미를 표현합니다. 3년의 이행. 뭐지? 속잎 피어가는 12구비를 이렇게 좀 빨라진다는 얘기야. 자, 그리고 4연, 5연에서는 호흡이 느려지면서 정적인 분위기. 이것까지도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전체는 뭐야? 시선의 이동. 그렇지. 시선의 이동이라는 게 좀 중요합니다. 자, 채우셨어요? 자, 요거 채우고 자, 마무리합니다.